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 잡아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의 변동성 종목에서의 부담 요인이 있다 보니까 주력주에서 지금 움직임이 쭉 나오고 있더라도 어, 변동성 종목을 지금 따라붙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알테오젠이야 꾸준하게 뭐 AS는 잡아드렸고 그리고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쪽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이제 일단 한번 터져 있었던 위메이드라든가 오늘 스타트 거래죠. 스타트 거래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종목도 캡처해서 올려놓으세요. HK 이노엔과 위메이드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종목군에서 이제 개별 기준에서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원체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방한 기준에서는 새롭게 뭐 단기 변동성 종목을 설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변동성 종목은 개별 기준에서 그리고 그나마도 뭐 주력주에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쪽 흐름에 위안을 조금 삼고 있습니다만 좀 뭐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어, 원래 이제 기대했던 요인들은 일단은 가격 관발력을 바닥권에서의 윗꼬리로 인식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바닥 인식을 뭐 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 저점까지 지금 깨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스닥 자체가 0.66 밀리면서 2차 전지죠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도 뭐 남의 얘기할 것도 필요 없이 우리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너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2차 전지 쪽이 전부 무너져 내려가다 보니 일단 코스닥 쪽의 흐름이 이렇게 0.69까지 밀려 있습니다. 미국 쪽 선물이나 미국 쪽 선물은 뭐 강보합이에요. 그리고 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24%의 강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멀쩡한데 이제 국내 증시만 유독 미끄러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 너무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죠. 2차 전지 쪽에.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건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거는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일단 시가총액 두 종목이 26%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띈다. 요거는 뭐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죠. 업황 개선. 그리고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방어를 띄고 있다. 지금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두 개 업종군,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과 업황 자체가 크게 개선돼 있는 쪽, 이 두 개가 이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지수는 일정 범위 방어가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변동성 종목 중에 실질 이제 들어가 있는 쪽 그리고 소부장 쪽 전체적인 흐름, 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방어되고 개별 기준에 이제 이슈가 있는 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오늘도 뭐 16만 4천 원의 가격 반발력이 잠시 나와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편입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깨지고 내려왔어요. 더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의 연동성의 기준이 2차 전지 쪽의 기준에서의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전지 녹화한 거 다시 링크 다 뿌리세요. 2차 전지 녹화한 거. 유료 방에도 올려주시고 무료 방에도 2차 전지. 그렇게 하고 2차 전지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차트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그 링크들 그런 것도 동영상 올려드릴 때 같이 조금씩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교토부정서라든가 그리고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내년에 뭐 공화당 쪽에 승기가 잡히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정책적인 보호막이 이제 풀려 없어져 버린다라는 내용. 자 정리해드리면은 그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손절 범위는 죄송스럽지만은 열어둡니다. 계속 열어두고 어차피 이제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증시에 연동돼서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주력주들의 우리의 주력주라는 건 시가총액 최상단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군 그 업종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한 IT와 자동차
기준 그걸 이제 주력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흐름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에서든 가격 반발력은 나온다. 2차 전지도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 있다. 근데 2차 전지는 실질적으로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2차 전지는 이게 빠진 게 있나요? 빠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2차 전지 금요일 날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잠시 요 정도 움직임 폭, 이 오버슈팅 이외에는 대부분 다 밑에서 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박순혁 씨인가요? 최순혁 씨인가요? 빠떼리 아저씨, 선대인, 또 이창한 씨, 김지훈 씨가 나와서 대도 않는 얘기를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어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반발이 제한적인 거는 요 고점에서 잡은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추종자들 자체가 여기서부터 예를 든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잡았던 물량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겠죠.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53% 빠졌어요. 53% 빠질 때 여기서 따라붙었던 분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볼멘 소리 나오기 시작하고 더 미끄러졌을 때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소송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죠. 제한적인 물론 그 정보에 따라한 것에 대한 문제가 따라한 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거르지 않고 강력하게 매수의 신호를 주고 선행 매매를 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까지 견디는 거는 실질적으로 매수해서 손실이 난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자락이거든요. 딱 일주일 정도. 그래서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내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렇게 좋은데 왜 외국 기관 안 사? 이렇게. 외국 기관보다 그들이 더 훌륭한 거야? 똑똑한 거야? 이런 기준. 어쨌든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일부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밀려 내려오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갔어요. 그건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고 지금도 이제 개인 선호 창고에 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주주, 외국인 또 테마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ETF 상품 발행된 기준에서의 기간 매수 그렇게 해서 유통 물량은 지금 추정했을 때 25%가 작지는 않죠. 25% 7천억, 25%에서 실질 물량 한 15% 잡는다 하면 4천억에서 5천억 이런 기준이 절대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 5천억의 기준이 추가적인 주가의 조정을 깊게 잡아낼 만큼의 흐름은 아닐 걸로 그 정도의 물량은.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이 종목만 예외로 잡을 수는 없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일부 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반적인 기준을 잡아놨었는데 거래 대금입니다. 결론은 윤정도가 실컷 얘기해놓고 본인이 지키지 않은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여기서부터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윤정도가 실패가 된 거죠. 여러분들께 윤정도가 매매세를 잡아드렸으니까. 그래서 요 자락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위치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량차익 실현을 3번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 기준에서 들어갔던 물량 대략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3번째 했으면 요 정도 평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마지노선을 열어놨었고 그 다음에 양복이 나오는 저 흐름 저기에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거래가 실리지 않아서 신뢰도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 아쉽게도. 그 다음에 음봉 이게 적지 않아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한 8%인가요? 굉장히 크게 밀린 흐름이 되는데 어쨌든 8%까지 밀려 내려올 때 기준에 시장 영향도 있었고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던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거래가 굉장히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이렇게 한번 또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부분의 흐름이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거래 자체적으로 제한적이었는데 전체 시장의 원체 거래 대금이 일주일 내내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은 급감을 했어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 얘는 뭐 코스닥이긴 합니다만 일주일 내내 10조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지난주 일주일 내내. 물론 뭐 그 앞에도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더 심각한 거죠. 일주일 내내 이날 9조 5천억 빼고 뭐 이날도 포함이죠. 뭐 10조 미만에서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윤정두가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견딥시다 한 부분이 변동률이 뭐 다른 쪽 2차 전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35%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에코프로가 덜 빠진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앞부분에 뭐 세 차례 전량차 액션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 지금 들어간 기준이 중요한 거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이제 손절 범위를 그렇다면 마지노선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오늘 저점의 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난감하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력주 기준에서의 흐름이 지금 정도의 흐름으로 형성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유지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력주의 기준이 현재 기준에 어찌됐든 자동차 IT 자동차 쪽이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70%를 이쪽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나마도 방어되고 힘겹지만 LG화학이 방어되고 요 기준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았던 이쪽 IT 쪽에서도 그나마 방어돼서 그렇다면은 하나 있는 이제 변동성 종목이 하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비중의 확대는 뭐 현재로서는 버겁죠. 비중의 확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펀더멘털이 뒷받침된다면 단가를 낮추는 쪽의 전략을 꾸릴 텐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뭐 더 밑에서라도 또 지금의 위치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비중을 늘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되돌릴 때 2% 정도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2% 돌릴 때에 저점 편입 부분은 그 정도 범위에서는 열어둘 수 있겠다.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은 개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2% 정도 돌리면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15만 9천 원 그죠? 그 정도까지 돌릴 때에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축소가 되면 지금 분봉 보시면 여기까지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 16만 원대 초반 기준까지의 수급이 지금 정도의 수급으로 인식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8천 주까지 나왔다 더 이상의 이제 물량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바뀜의 일부 있겠죠. 매수하는 쪽, 매도하는 쪽. 그러니까 뭐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든 그런 종목이니까 뭐 막연히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슈 하나 불거져도 변동성이 또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맞을 만큼 뭐 두들겨 맞고 펀더멘털적으로는 더 맞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저 마지노선 범위 최악의 경우에 마지노선 범위는 요 갭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합니다. 상한가 이후의 흐름. 그래서 저 기준을 최악의 경우에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15만 원 수준이 되겠죠. 그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시장에 연동된 폭도 있다. 그리고 2% 정도 돌리면 그때 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기준에 평균 단가를 좀 일부 낮추는 걸로 하고 나는 하필이면 세 번의 차익실을 한 번도 못했고 저 고점에서 편입하자마자 난 너무 힘들다. 아마 위에서 가장 높게 잡으신 분들이 20만 원 초반일 거예요. 20만 원 초반. 그래서 그 정도에 놓여져 있으신 분들이 편입 여력이 되신다면 일부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그것도 비중이 최대폭 10% 그리고 뭐 그 이하일 경우에만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는 거고 10% 이상이다 혹은 10%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잡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나 현금 여력도 없고 고점에 잡았어요 하시는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 반발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최소 범위 뭐 25% 그리고 그러니까 낙폭에
상승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낙폭 기준에서 그러니까 대략 24만 2천 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밀려내려온 게 35%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한다면은 8%에서 10% 정도 지금 주가에. 그게 이제 기술적 반발력 최하단입니다. 4분의 1, 3분의 1,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반발력에 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서양식 패턴 분석이죠. 서양식. 서양식 패턴 분석은 결과론적인 내용이 크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15만 원 선을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뭐 굉장히 급감을 하는 상태인데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 그때는 이제 조금 뭐 변동성 강도를 매수 강도를 좀 세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물량은 나오지 않기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나 많이 들어올 때가 뭐 1.3% 가장 최근의 기준일 때는 20한 4, 5만 주까지 들어오고 나가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4, 5만 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 좀 과하다. 물량 대비해서는 좀 뭐 사실상 좀 과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입니다. 2% 돌릴 때는 매수 사인은 나가긴 하지만 비중 조절만 좀 잘 해주시고 힘겹더라도 또 비중 어려우신 분들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여간에 지금 기준에서는 주력주 위주에서 대처를 한다. 얘 때문에 힘겨워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급감한 상태에서 변동성 종목은 거래가 급감하면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의 기준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변동성 종목은 거래가 급감하면은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5MA, 20MA의 기준만 설정해도 되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확산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주력주 위주에서 실질적인 수익 범위, 방어막의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개장초에 사실상 16만 2천 원 놓여져 있을 때 거기 이탈되면 정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16만 2천 원 이탈되고 밑에서 다시 살 거 아닌 상황이라면 그죠? 그리고 16만 2천 원에 정리했는데 저점 찍고 다시 돌려서 2% 반등 나올 때 15만 9천 원에 편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3천 원 차이면 변동률이 이렇게 큰 종목에 3천 원의 기준의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잘라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뒤도 돌아볼 수 없다라는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분간 안 볼 거다라고. 그래서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거고 지금의 기준은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로 전환되거나 했을 때 기준 그리고 2%의 그 기준 15만 9천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것도 불편하다 하시면 뭐 16만 원 공방 정도에서 단가 좀 낮추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한때 짧게 굉장히 기분이 아니라 뭐 짧게 수익 범위를 잡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은 굉장히 버겁죠. 많이 버거운 상태입니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하여간에 비중 조절만 좀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 예.